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파열음이 일었던 여권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요, 일부 사선 중진들의 좀 반대도 좀 있었는데 복권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을 하신 거고요. 그 사면 복권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 통합 그리고 또 여당 야당 인사들 간의 균형 이런 거를 택한 것 같고요. 또 당내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온 거는 민주주의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면됐을 때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절차거든요. 그렇다면 용서의 기본은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죄지설에 대해서도 그런데 일국의 큰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면 시절에 전혀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복권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나온 부분, 또 당대표로서 그런 의견 얘기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살아있는 정당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의 소위 복권은 사실상 야권 분열을 노린 일종의 꼼수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이제 이 복권은 만시지탄이죠.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진작 사면 복권 됐어야 했지요. 아마 지난 총선 전에 복권이 됐으면 아마 총선 출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에 새로운 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 총선 이전에 복권은 안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총선 같은 이제 큰 정치 행사가 없으니까 일종의 야권 분열을 노리고 복권을 시킨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야권 분열을 염두에 두고 복권을 했는데 지금 나타난 국면으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가 조금 더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편 같습니다. 네, 지금 여권 분열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결정된 것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남겼거든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결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권한.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의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또한 당대표로서 저는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깨끗하게 대통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더 이상 언급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야권의 미묘한 입장을 드러내고 계세요. 늦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또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이런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그 최대 수혜로 앞선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앞서서 이 일을 주도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과연 복권될 만한 사람인가 분명한 잘못은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 전체가 수혜를 누렸던 부분이고 아무리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도 그때 그 정권 하에서 여러 직위를 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야권 분열 운운하기 전에 정통성이 훼손됐던 부분,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 심지어는 전당대회에서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야지 뭐 꼼수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예. 저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당선될 때 핵심적인 요인은 박근혜 정부 하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 국정농단 때문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이제 드루킹 씨가 이런저런 일을 한 모양인데 실제로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그 드루킹 때문에 당선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뭐 사과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번에 또 사면 명단에 대규모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 복권 결정 내려진 이후에 앞으로 사회 보탬이 될 역할을 좀 고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까?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 무렵에 청와대 같이 근무를 해서 김경수 지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의사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과 독일의 일종의 연수를 가서 일종의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유럽 연합이 이제 작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아마 보고 배우고 올 텐데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또 유럽에서 보고 배운 경험들을 잘 고려하면 우리 민주당과 또 대한민국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각종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락에 영향을 주든 안 주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당락에 영향 안 줄 정도고 평상시에 여론 조작을 하는 거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설사 선거 때가 아니라도 이런 식의 국민들의 여론 조작을 한 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사과할 일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평상시에도 대놓고 여론 조작 하셔야죠. 킹크랩 돌리셔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발언의 취지가 달라진 건데 드루킹 씨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그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거나 혹은 김경수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을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지시나 혹은 김경수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대선 국면에선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한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복역을 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개인 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이라는 정치적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에 대해서 잘잘못 이거 가지고 뭐 누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득 볼 거다 말 거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거나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또 잘못된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은 네. 여야가 같이 하면 좋지 잘 않을까 하는 알겠고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네. 중요한 거는 당장 있는 저 한동훈
위원장,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소위 댓글 부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부터 잘 파악하시고 그것부터 잘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이제는 내일 있을 이 광복절과 관련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관장 임명을 둘러싸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복회도 그렇고요. 야권에서는 사퇴를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 관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철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김영석 기념관장 한 명을 임명하는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친일 행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3.1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다고 표현을 3.1절 날 하기도 했고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 기업이 대신하게 하는 것을 이제 주도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이 당연히 주장해야 될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 문제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찬성해줬던 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독립기념관장마저 심지어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심지어 이종찬 지금 광복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선 시절에 지원했다는 이종찬 원장님마저 지금 용산에 친일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제라도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소위 대의를 일종의 기조를 바꿔야 하고 그 상징으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를 시키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관장을 임명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강복회 회장님께서 직접 손수 골라서 추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이 관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복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던 관적 후보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그 인사가 사실은 전과가 있는 걸로 드러났고 그 전과가 있어서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또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직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전과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데다가 또 본인을 역량을 묻는 과정에서도 이러다 보니 강복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사실상 추천 올라가신 분 중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문제는 인사의 문제로 매듭을 지어야지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관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관장을 트집 잡는 것은 그거야말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뭐 광복회 몫의 관장 자리를 지키려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명 과정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그 과정을 전체를 다 공개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인사들이 사실상 사전에 배제돼 버렸고 그 소위 뉴라이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배수로 추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진실로 투명하면 그 전 과정을 다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종찬 광복 회장님도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소위 건국을 언제로 볼 거냐.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1919년에 임시정부를 그 소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945년, 48년은 일종의 해방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친일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위 독립운동을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48년도에 정부 수립일을 일종의 건국일이라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일종의 국부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KBS가 심지어 이승만의 역사를 왜곡한 독립 영화를 지금 상영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 면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말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독립을 기념하는 관장 자리에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말씀하신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뭐 추진 계획도 없고 추진한 적도 없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광복회에서는 이 뉴라이트를 이제 친일파로 규정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판별하는 부분에까지도 지금 뭐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명확하게 해당 당사자가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고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도 법에 따라서 문제없이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건국절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건국절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을 먼저 이슈로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누구도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 관련돼서 제안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핑계로 건국절 때문에 광복절 행사 안 나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무관한 얘기고 사실 무근의 얘기다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또 다른 트집을 잡고 이게 해명이 되면 또 다른 트집을 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가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음해성 발언을 하셨는데요. 광복회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고 상징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광복회가 이 몇 분의 지난 광복회장과 이번 광복회장의 이런 부적절하고 본인들의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광복회원들 전체의 뜻을 오도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복절은 정말 온 국민이 축하를 해야 될 축제 아닙니까? 지금 이 축제에 가장 재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렇게 재를 뿌리면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누가 가장 나서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친일 행위를 하는 듯이 보이는 게 누군지 한번 국민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광복회를 통해 가지고 8억대의 비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원봉 추서에 앞장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북한 정권에서도 고위직을 역임하셨던 분에 대해서 현충인 날 뜬금없이 김원봉 추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전 정권이 이렇게 국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얘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같이 국회의원 하셨던 그 손혜원 의원 부친 같은 경우는 7차례나 독립 추서 건국훈장 이런 데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독립 유공자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일을 전 정권에서 했거든요. 누가 국가의 역사관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건국절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인사에 대한 하자도 없는데도 광복절 앞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보이는 거?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그 지하에 눈 감고 있는 독립투사들을 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교 안보라인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 실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먼저 일단 이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지요.
또 김용현 이 경호실장은 지금 최상병 순직 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소위 전화번호 800-7070이 누가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인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소위 이 해병대 그 소위 골프 모임에서도 상당하게 의혹으로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뭔가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의 또 중앙고 선배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크게 걱정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위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 실행 계획도 짠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제 소위 폭정을 하고 계셔서 다시금 이 촛불과 같은 그런 대규모 시위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계엄 계획을 짜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 중심에 김용현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제 국방부 장관 이제 내정자가 있다. 이제 그런 의혹을 일부러 살 필요가 있겠냐. 그런 면에서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임명 일종의 이 추천을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안보 라인의 변화로 봐야 됩니다. 한 명의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안보실장과 이렇게 조율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우방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게 이제 안보 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동에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쟁의 불씨가 사실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약을 맺는 듯 이렇게 관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우방 라인에도 이렇게 선거를 통한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러시아와의 긴밀한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안보 라인에 대한 그런 그 전면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라인을 다룰 때도 잘 아시지만 국방이나 이렇게 장군들이 앞장설 때가 있고 또 안보 쪽의 사람들이 다 앞장설 때가 있고 한데 지금은 더 안보 쪽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님 말씀 중에 무슨 폭정이니 대규모 시위니 계엄이니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서 그 다수당을 차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눈살 찌푸릴 만한 말들을 일반 국민들을 불러놓고 증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국회를 통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재를 하고 마음대로 국정을 자제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 쪽인데 하지도 않은 쪽에 무슨 폭정이니 지금은 폭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어느 거 하나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치 국민들을 선동하게 다시 광화문에 올 것 같지 않냐. 그러면 또 다시 무슨 있지도 않은 계엄이 있을 것이다. 가정을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듣기 불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책임을 야당에게 미룬다. 그건 참 부적절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의 기초에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소위 거의 이제 밀정 소리까지 듣는 친일 일변도의 이 국정 행정도 좀 바꾸고 역사관도 좀 더 바꾸시고 좀 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지키는 일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제3자 특검법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바꿔 나가시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셔야지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좀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손으로 국민의힘하고 막 그때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통과시키고 만들었던 공수처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오히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사항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개최에는 합의를 잘 해주시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법사위라든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만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정무위원회나 이런 거를 열어서 위메프 사건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그 쇼핑했던 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법은 해당 상임위를 열어도 그런 의제는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여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상임위를 열자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에는 같이 협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탄핵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회의만 일방적으로 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정말 민생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고 계시면 다른 민생 법안에도 이번 8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